비슷하지 않아요? 저거랑 장면이. 이 경제는 자연을 만으로 8년 돼 가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이제 가까이 되는데 남편 은퇴하고 우리는 이제 남쪽에서 주로 살았는데 항상 이제 이쪽으로 오고 싶은 생각이 있던 차에 마침 여기 사시던 분이 이제 연로하셔서 이 집을 떠나시려는 걸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제가 이제 오고 그분은 떠나시고 그렇게 돼서 예, 만 8년 됐습니다. 여기 이제 토탈 미술관도 있고 관장님하고도 친분도 있고 뭐 여기 전시도 보러 올 겸 이제 자주 왔죠. 그때마다 아 여기서 살면 참 좋겠다. 언젠간 일로 가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마침 됐어요. 운이 좋게 이 집을 찾게 됐고 3층인데 여기가 현재 지하인데 여기를 작업실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로 해서 이 집을 오게 됐습니다. 예, 굉장히 운이 좋았죠. 아마 모든 작가들의 꿈일 거예요. 여기 와서 거주하면서 작업도 하고 그 문화적인 환경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작가들한테는 너무나 꿈이고 아마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나도 글로 가고 싶다. 일단 좋은 거는 공기가 좋고요.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많고 북한산도 있고 앞에 인왕산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바라보는 풍경이 뭐가 소재가 많죠. 전 여기 와서 산을 많이 그렸어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환경에 작가가 사느냐에 따라서 작업이 변하는 건 분명해요. 항상 산을 보잖아요. 뒤에 북한산 있고 또 앞에 인왕산 있고 북악산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산에서 오는 기운 철철이 바뀌는 산의 풍경 이런 것들이 생각을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요. 그냥 다시 말하지만 그냥 행운인 것 같아요. 이런 산 가까이 산다는 건. 인왕산이 좀 여성성을 대표하는 산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도 많이 다녀보고 그러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우라마 북한산과 그 앞에 있는 인왕산 사이에 제가 살고 있는데 다른 장소성을 분명히 저한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산책을 주로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문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해서 위로 또 올라가면은 쭉 그 북한산 줄기를 따라서 거의 둘레길처럼 도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는 별로 집도 별로 없고 그냥 조금 가파르긴 하지만 충분히 뭐 걸을 만큼 정도의 가파름이고 그리고 거기 계곡도 있고 그래서 작년 올해는 아주 거의 맨날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거길 걸으면서 제가 굉장히 즐겨 듣는 요새 이제 유튜브 방송이 있어갖고 그거를 하루 종일 들으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5만 가지 그 이제 뭐 철학, 인문학, 역사 강의를 이제 그걸 뚝 들으면서 거기 산책하면서 하여튼 작년하고 올해는 특별히 이 동네를 무척 즐긴 것 같아요. 저는 작가 생활은 꽤 오래 했죠. 여기 한국에 돌아온 게 89년이니까 그때부터 쭉 작업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뭐 30년 좀 넘게 작업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여기 와갖고 작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내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스타일이 없고 내용이나 뭐 재료도 그렇고 전시 방식도 그때그때 또 변해갖고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스스로 좀 마음에 그 부담이 많았는데 올해 이제 중견 작가 책을 내면서 그 제가 정리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이제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을 여러 가지 내용과 재료와 표현 방식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미인도를 그린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동양화 작가는 아니거든요. 제 전공은 조각이었고 묘에 가서도 전공을 그렇게 했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서예를 많이 해서
글씨를 잘 쓰고 붓을 잘 다뤄요. 한 20년 전 아주 옛날에 그 미나에 아주 매료가 돼갖고 미나를 배우러 다니면서 잠시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때 신윤복 미인도를 유심히 보게 됐고 그게 너무 매력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여인의 얼굴, 근데 여인의 얼굴이라고 해서 이쁜 얼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신화에 나오는 그 여신이랄까 뭐 그런 이미지 나름대로 그런 판타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그림들을 그렸죠. 그러고는 뭐 또 그 다음에는 설치로는 또 머리카락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그 머리카락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요즘은 산을 또 많이 그리고 그 한의학에서 쓰는 침으로 평면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그걸로 산수화도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뤄요. 재료나 내용이나 이런 게 다양해서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없는데 내 주변에 있는 재료들 그리고 내 안에 항상 떠도는 관심사들을 제한 없이 다뤄요. 그게 나의 무한한 세계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원하는 건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이런 재료들과 이런 내용과 이런 걸로 계속 그냥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작업 저런 작업에 대한 계속 끊이지 않고 이야기가 되고 연구 자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냥 무한한 세계에 대한 무한한 그 관심? 그게 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접하고 내가 보는 그 내 주변의 세상, 주변의 이야기들 이런 게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재료가 되고 제가 그거를 거의 무제한으로 그냥 이렇게 수용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약간 전략이 없고 좀 별로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뭐 굳이 뭐 꼭 누구 뭐 어떤 걸 따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고생하는 거죠. 내 손발이 바쁘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내 작업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틀을 짓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 일은 아무래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걸 갖고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다양하게 그냥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중심은 잡힌 거 아닐까.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조금 요새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심청이가 그 제물로 쓰였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시커먼 그런 정말 망망대해 배에서 똑 떨어져는 그 심청이를 상상하면 이거는 무슨 그 동화에 나오는 효녀 심청이의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거대한 제사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한 그 우주에 드리는 제사? 뭐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심청이는 그냥 정말 제물이죠. 끝도 안 보이는 그 바다에 그 여자 소녀 아이가 이렇게 치마폭을 뒤집어 쓰고 떨어질 때 그 광경을 생각하면은 그냥 거기에 모든 얘기가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효도는 아주 부분적인 얘기고 그 뭐 생명, 죽음, 탄생 뭐 이런 거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갖고 우리나라에 분명히 심청이라는 그 전래 동화가 이제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자라잖아요. 근데 이게 동화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이미지가 점점 더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 원자재를 갖고 예술로 자꾸만 그림을 그리든 뭐 그걸로 구수 판소리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심청이가 얼마나 판타스틱하지 않아요? 굉장히 판타지잖아요. 그리고 죽음, 삶, 어린아이, 바다 이런 게 그냥 나한테 그냥 이렇게 나를 매료시킨 것 같아요. 끝도 없는 바다,
망망대해에 그 아주 어린 여자가 제물로 탁 떨어진다는 그 광경이 그게 좀 초월적인 느낌이 나. 그래서 그렇게 너무 얘기가 거창해졌어요. 지금 와서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내 주변과 항상 교우를 했던 것 같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와서는 확실히 산에서 오는 내가 받는 감흥과 철철이 변하는 모습과 이런 거에 내가 자꾸 이렇게 감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산은 되게 인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산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장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 같아, 나한테는. 그리고 이렇게 뼈의 모양도 이렇게 관절이나 뭐 골반 같이 이렇게 풍화가 돼서 그런 모습이 되게 많고, 그리고 침엽수가 다 떨어지고 나면 가쟁이가 이렇게 있는 게 정말 사람 털 같고, 그리고 제가 또 머리카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카락, 침, 이 나무 가쟁이 이런 게 다 나한테는 일종의 그 안테나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 어떤 바깥 세상과 우주와 혹은 이렇게 송신하는 그런 걸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은 이런 거를 나는 평생을 이런 느낌으로 갖고 작업을 하고 살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사실 말하기가 참 이상했어요. 그리고 미술에서 이런 황당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런 얘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술 속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내가 덜 민망해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상한 거 아니구나. 이거 얼마든지 스며들어와도 된다. 스며들어와서 더 새로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나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죠. 처음 시작한 거는 그래도 꽤 됐어요. 15년 전에 제가 몸이 엄청 안 좋아갖고 침 맞으러 다니면서 내 조카가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걔를 데리고 가서 맞는 걸 제가 옆에서 구경을 하면서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그 애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등판이 하얗고, 거기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침을 이렇게 꼽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다웠고, 그냥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그 선생님이 그때 V자로 꼽았는데 이렇게 날개가 돋는 것 같은 거예요. 등판에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 작업해야지 했는데, 사실 이 침이 종이에다 꼽을 수도 없고, 그리고 침은 꼽혀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 누가 한 사람도 없고, 근데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냥 혼자서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가 이제 방법은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작업을 조금씩 했죠. 조금씩 하다가 이제 여기 와갖고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많이 했는데, 아마도 그 침을 놓게 된 거에 가장 큰 연관성은 그 침엽수 나무 같은, 침엽수 산수, 이렇게 산을 보면은 정말 침 맞은 것 같아요. 나무들이. 그러니까 아파서 침 맞은 산 같아요. 혹은 털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굉장히 인격으로 본 것 같아. 산이 아니라 풍경으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인격체로 느낀 것 같고, 그리고 그 침은 그냥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반짝이는 그 새침이 이렇게 살에 딱 꽂힐 때 그냥 너무 아름답고, 더욱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침은 통증을 항상 통증이잖아. 통증으로 치료하잖아요. 근데 딱 놓을 때 시각과 그 통각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함께가 오기 때문에 그 감각이 훨씬 더 풍부해져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촉각까지 굉장히 촉각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선 솔직히 몇 년을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작업으로 하지? 일단 이거를 어디다가 꼽아야 되나? 그리고 꼽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고정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수년 고민하다가 결국은 고민하다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업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죠.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이제 한 작업들은 학살 장면 혹은 뭐 카니발의 막 축제 장면,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뒤엉켜 갖고 혹은 막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켜켜 있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실사 출력해서 그 위에 더 그림을 더 그리고 그리고 그걸 침으로 꽂고 막 이런 거를 했거든요. 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막힌 데를 뚫어주는 거잖아요. 그 흐르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는 막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힌 데를 뚫는 데는 분명히 통증이 동반하죠. 뚫으려면 아프죠. 그렇지만 막혀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거의 모든 문제의 근본 아닌가? 그러니까 이 침이라는 게 그 동양의학은 참 그 수술도 아니고 뭐 약물 치료도 아니고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하지만 참 당연한데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을까? 뭐든지 한번 이렇게 풍경도 뚫어보고 그리고 막 그 학살 장면도 한번 뚫어보고 그리고 여성이 막 무지하게 그 억압받는 어떤 그 이미지도 한번 뚫어보고 이렇게 그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장면들을 한번 뚫어보고 싶다. 구멍을 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것도 이상한 생각인데 이것도 난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이 흐르는지 나도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 뚫을 거예요. 지금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에 막 그 얼룩말이나 코끼리들이 막 이렇게 이동할 때 그런 거를 엄청 크게 해갖고 거기다 침을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침을 놓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다 침을 놓는 거야. 세상에. 그런 것도 놓고 싶고 또 하나는 그 군인들 사열하는 장면이 있었어. 사열. 열병식. 그 막 이렇게 착착착 그런 거. 그 장면도 굉장히 압권이거든요. 어떤 세상의 압권의 장면들 있죠. 거기를 내가 이렇게 침 놓고 싶은 거야. 근데 침을 놓는다는 게 너무 웃기는 게 이게 치료잖아요. 근데 눈에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 이게 눈에다 침을 놓는 것 같아. 그게 눈에 침 맞는다? 이것도 이상한 소리 같긴 한데 근데 또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침이 결국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나한테서는 되게 중요한 감각 같아. 뭘 하든지 꼭 통증이라는 게 어떻게든 이렇게 곁들여서 오는 것 같은. 심청이를 생각할 때도 그 물에 빠졌을 때 그 막 얼마나 춥겠어요. 그 살이 얼마나 시리겠어. 그런 느낌, 촉각, 몸에서 오는 느낌 이런 거를 내가 항상 곁들이는 느낌이 나요. 내가 미술을 대하는 나의 접근 방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시각뿐만 아니라 그 촉각을 동반하는 거, 통증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겸재 저런 거 좋아하는 것도 그게 바람 소리가 확 난다든가 바위에서 막 물 흐르는 소리가 샬샬샬샬 그런 게 오거든요. 그럴 때 난 그런 작품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각 플러스 촉각이 아마 내가 작업을 대하는 접근 방식인가 그런 생각은 하죠.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일단 내가 집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또 좋은 점이죠. 만일에 여기가 너무 막 시끄럽고 뭐 맨날 옆집에 갈 일이 있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은 내가 내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사실은 내 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나 스스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작가한테 엄청 좋죠.
만일에 이제 이 지역이 이렇게 점점 예술인들이 모여들고 점점 더 그 활동이 많아지고 더 풍부해지면 진짜 더할 나위 없죠. 그렇게 만들어져 가면 사실 우리 작가들 서로 교류도 별로 없고 누가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있다더라 많다더라 정도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턱을 좀 낮추고 그냥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오픈되는 그런 느낌이 가게끔 누가 와도 그냥 되게 편안한 곳이 되면은 좋겠다. 거기는 뭐 어떤 사람만 가는 곳이야라는 것보다는 정말 누가 가도 편안하게 작업을 즐길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나고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예. 백설공주 이 만화에 나오는 그때 이런 거 되게 많이 썼어요. 그 러시아 장교가 쓰는 그 기념품으로 파는 건데 좀 여기다 내가 지퍼를 달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것도 나치 모자인데 여기다 젖꼭지를 달고 내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너무 민망해서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한테. 왜? 아니 뭐 여자가 남자가 됐다 남자가 또 여자가 되고 또 아기를 임신을 하고 뭐 현대적이네요. 응? 근데 언제 그러니까 내가 20년 거의 20년 됐어. 나 옛날에 너무 일찍 이런 걸 혼자 한 거야. 그래갖고 혼자서 그냥 해놓고는 숨겨놓고 그랬지.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돼서 또 그 다음에 엄마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외모는 그런데 아직 생식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임신이 된 거죠. 골수 크리스찬. 그런데 보면은 완전히 무속 이런 거 되게 관심.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들락날락 시옷이잖아요. 네. 근데 실수도 사실은 잘못 쓴 거야 시옷으로. 근데 이게 더 꽃 같지 않아요? 더 꽃, 응? 더 꽃 같잖아. 그런데 꽃 다 이런 거거든. 시옷. 우리 소리가 형상을 갖고 있어.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 꽃 그러면 뭐가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것 같지 않아? 옷도 그렇잖아. 옷 탁 이렇게 왜 펴피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소리가 엄청 신기한 거야. 그 소리가 형상을 갖고 있어. 이미지를. 그 소리를 들으면 그게 그냥 떠올라. 물론 내가 여기 살아서 그런 거 있지만 조금만 설명해 주면 아마 외국인들도 그거 알걸. 그래서 나는 우리 예를 들면 눈, 코, 입, 귀 한 소리가 되게 많아. 입, 혀, 뼈, 턱, 팔, 등, 목, 젖 무지하게 많아요. 땀, 털, 멍, 때 하여튼 이 몸 안에서 나오는 한 소리가 엄청 많아. 근데 그게 그 소리와 이미지가 비슷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안성에 타고 아껴다 이렇게 하는 거.